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공포와 욕망 이 두 가지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동물이면서도 또 동물과 다르게 이성이 존재하죠. 오직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동물들은 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없죠. 그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게, 인간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깊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 상태를 우리는 이성이라고, 이성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즉 이성이 날아가 버리면 그냥 인간도 동물이 된다는 거죠. 이성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 즉 이성이 날아가 버리면 그냥 멍청한 동물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성이 날아가게 되냐면, 이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게 되면 결국은 이성이 날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이 감정은 무언가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이걸, 이 감정을 잘못 조절하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원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이성이 날아가게 되는 가장 큰 감정이 욕망과 공포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 감정이, 이 두 가지 감정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예전에 한번 그 뉴스에서 그 떠들었던 내용을 다들 아실 건데, 그 염전노예 사건 아시죠? 거기서 보면 인간을 가둬놓고 계속 때리고, 물도 잘 안 주고 밥도 잘 안 주고 계속 때리고, 그렇게 계속 그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인간이 놓여져 있고, 이 상황을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생명의 위험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인간이 이제 이성이 날아가고 완전히 그냥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극한의 공포에 몰리면 동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강이, 그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성이 날아가 버리고 그냥 순수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진 잡식성 동물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그 염전 노예를 만드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그 습성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를 이용하면 인간이 이성이 날아가게 되고, 이성이 날아간 존재는 그냥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는 그냥 애완동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극한을 치달게 되면 인간이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죠.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쓸 때는 이성적인 생각, 이성적인 행동, 이성적인 행동,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을 하는 것, 그 상태가 인간이지, 생각이 날아가 버린 사람은 그냥 잡식성 동물이 하나 있는 거죠,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겁니다. 생각을 안 해도 나는 존재를 하죠. 그러나 생각이 끊어져 버린 사람, 이성이 날아가 버린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거는 인간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동물이란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엘리트들이 인간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보통 이제 가소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욕망이 극한으로 치달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쓰면 안 될 돈을 써버리게 만들고, 보통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투자 이런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미 한 10배가 오르고 20배가 오르는데도 심지어 100배가 오른 것도, 뭐 그런 것도 이제 처음에는 저런 것들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돈을 크게 벌었다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이사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 욕망이 마음속에 싹을 틔죠. 싹을 틔우고,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는 그 시장을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신의 욕망에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게 되죠.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이성은 날아가 버리고 욕망만 존재하는 욕망의 동물이 한 마리 남아 있는 거죠. 그냥 동물이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누가 봐도 위험한 시장 상황이고 거품이 곧 꺼진다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도 자기의 전재산 또는 남의 전재산까지 빌려서, 그리고 이제 대출까지 땡겨서 그렇게 해서 그 위험한 시장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 시장을 조작하고 그 시장을 지배해왔던 인간들은 그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걸 왜 사주지 생각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성이 날아가 버리면 그냥 한 마리의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도 많은 인간들이 욕망에 눈이 뒤집혀져 그냥 들어오게 되죠. 인간은 또 그렇게 해서 욕망에 의해서 소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분노, 뭐 보복 소비 이러면서 분노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분노가 왜 생기냐 하면 자기의 욕망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는 분노입니다. 분노, 보복 소비, 결국은 원래 자기가 소비해야 될 감정의 욕망을 어느 정도 소비를, 그 욕망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 욕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풀지 못해 결국은 분노가 생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욕망이죠. 그래서 인간은 욕망이란 감정에 의해서, 인간은 욕망 때문에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가소비, 그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자기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소비까지 하게 되어버린다. 좀 더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집을 사는 것도 그런 거라 보시면 되죠. 이제 너무 올랐는 집이든 어떤 집이든 이제 누가 봐도 이 부동산의 시세가 정점에 달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장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더 그 돈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있고, 누군가는 이제 이성과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돼버리죠. 그렇게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당하기 쉬워지고, 욕망의 지배를 당하면 거기에는 이성이 존재하는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의 동물이 있게 되죠. 그렇게 소비를 하게 만들고, 이제 투자 시장에서 아니,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 마이너스 80%, 90%, 마이너스 80%는 막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90%까지 떨어졌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자산을 다시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합니다. 경제 위기다, 투자 시장에 버블이 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공포를 조장하죠. 왜냐하면 공포를,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이 영상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지속적인 공포를 주입당하면 이성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면은 누구의 말만 듣고 한번 운이 좋아서 크게 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운이 나빠서 나에게 사기꾼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면, 또는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죠. 신용 앞에 그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그 영상만 100%다 이해하면 그냥 이 자본주의에서 경제 시스템은 팽창과 수축, 완화, 긴축,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경제위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2009년, 2013년, 2015년, 2019년 똑같은 내용의 뉴스가 같이 찍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때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었고, 그때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공포를 느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세상은 망하지 않죠.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그 영상에 보면 의자 뺏기 게임이 나오죠. 의자 뺏기 게임이 있고, 그 의자 뺏기 게임에서 음악이 끝나고 이제 한 명은 반드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경제 위기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계속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 한 명이 탈락이 정해지면 다시 음악이 돌아가고 다시 파티가 시작되죠. 그러다가 음악이 끝나면 또 한 명 탈락하게 되고, 이게 음악이 시작되는 거는 상승의 시기고, 음악이 멈추는 시기는 하락의 시기죠. 이게 계속 반복이라는 거예요. 공포를 계속 주입하게 되면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이 하면 안 될 행동을 해버리게 되죠. 누군가는 투자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자산들을 보면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사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 공포에,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고요. 돈 버는 거는 그게 정답입니다. 더 없습니다. 뭐 자꾸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그럴수록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돈 버는 거는 공포에 사서 한의에 팔면 그게 끝입니다. 다만 내가 올바른 자산에 투자할 때 누가 봐도 저것은 자산으로 인정될 때,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무리 그것이 자산이라고 우겨봤자 코스닥에 있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작전주에 들어가서 작전주가 20배 올랐다가 떨어진 거, 뭐 신라젠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도박인 거죠, 이제. 그건 도박인 겁니다. 자기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만큼, 자기가 확신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고 자기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 자기만의 근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암호화폐 투자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비트코인을 왜 없애지 않을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없애지 않을까? 그리고 왜 거래소는 점점 더 많아질까?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2008년도에 탄생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가치가 담겨있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을 계속 용인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그냥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코인들이 탄생하고 있고 왜 이렇게 방치를 해뒀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대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이런 사실에 근거한 내 확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그 자산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사면 되죠. 막 공포를 조장하고 막 그런 시기가 할 때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막 지속될 때는 그 공포의 이성을 상실하고 누구나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마이너스 90%가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한 채 그 마이너스 90%에 손절을 해버린다고. 그 손절하는 사람들은 그 손절하는 물량을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더 떨어진다고요. 한참 공포가 조장될 때는. 그 사람들마저 다 나오게 되면 그 사람 누가 팔았다는 거는 결국 누가 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면 그 떨어지는 물량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감정에 지배당하는 호구들은 아니겠죠. 그렇게 이렇게 공포와 욕망 이 두 가지 감정을 이용해서 엘리트들이 대중을 통치합니다. 공포를 이용해야 될 때는 공포를, 욕망을 이용해야 될 때는 욕망을.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이제 뭔가를 살 때 또 공포를 또 이용해 먹기도 하죠. 마치 이 약을 안 먹으면,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이 약을 먹지 않거나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제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먹으면 마치 또 엄청나게 건강이 좋아질 것처럼, 그러니까 공포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던져주고, 이렇게 공포와 욕망을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팔아먹죠.
인간은 엄청 나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엄청 쉽게 세뇌당하고,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 주민을 정말 멍청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세뇌당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신은 세뇌당했다고 절대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도 누군가 주입한 생각들과 뭐 이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주입한 정보, 누군가가 주입한 지식, 누군가가 주입한 생각, 특히 부모들이 주입한 것들이, 부모들은 애한테 뭘 하지 않아도 애한테 생각과 이념이 그냥 주입됩니다. 어릴 때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애의 성격이 정해져 버립니다. 애의 성격이 못난 게 아니고 부모를 보고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집에 있을 때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애가 보고 배울 거는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도 못하지만 이미 인간은, 제가 앞전에 컴퓨터라 그랬죠. 윈도우만 설치된 상태에서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말도 못하지만, 말도 못 알아듣는 상태이지만 끊임없이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 자신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 주민들처럼 세뇌당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땐 백지로 태어나고 거기에 어떤 생각과 사상이 계속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곧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면 인간의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고 나를 안다는 건 결국 인간을 안다는 거고, 인간을 알아야지만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무슨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성공을 100%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그게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가 되죠.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자신을 완벽하게 절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욕망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남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푸느냐 방법이 다른 거지,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쌓인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서 날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거를 쾌락과 욕망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좀 건전한 방법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나를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죠. 나를 극한까지 절제한다? 극한의 스트레스가 쌓인다 보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절제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고요. 내가 어떤 멍청한 행동을 한다면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먼저
이거를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포에 휘둘리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에 휘둘리고,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하여금 공포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예전에 제 후배가 100억을 벌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너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100억을 벌더라도 너는 그 돈을 절대 지킬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이런 지식을 먼저 쌓지 않으면 그냥 운이 좋아서 번 돈은 운이 좋아서 번 돈은 그냥 운이 안 따라주면 그냥 한 방에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공포가 왜 오는지, 하락이 왜 오는지, 그리고 상승이 왜 오는지, 금리 인상을 왜 하는지, 금리 인하는 왜 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물려있더라도 알면은, 왜 물려있는지를 알면은 두렵지가 않죠. 내가 어떤 방에 갇혀 있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왜 있는지 아는 사람과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똑같은 방에 들어가 있지만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내 스스로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내 스스로 거기서 하룻밤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죠. 그러나 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거기에 내가 하룻밤이라도 갇혀 있다면 똑같은 공간이지만 엄청나게 두렵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포가 왜 오는지, 이 하락이 왜 오는지, 금리 인상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이 되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공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공포에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 나의 이성은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는 인간이 아닌 하나의 동물이 앉아 있을 뿐이죠. 그 동물이 이성이 날아간 채로 그냥 공포에 지배당한 상황에서 동물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공포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생존 본능이 발동이 되면서 이 공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포를 주고 있는 이 원흉, 내가 어떤 투자시장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어떤 투자시장에서든 내가 이 투자하고 있는 거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해버린다고요. 생존 본능이 발동되면서 이 공포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을 행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90%의 손절을 하고 나가버린다고. 이 시장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야기한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도에 제가 에이다를 168원에 2018년도 여름에 에이다를 제가 168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에이다가 35원까지 떨어졌죠. 마이너스 80%였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 안 두려웠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요. 내 이성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두려움이 크지 않았다고요. 왜 이 상황이 왔고 시간이 문제일 뿐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에이다가 날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으니까, 결국 올라갈 걸 알고 있으니까요. 왜 올라가냐고 이래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및 신용화폐 시스템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에이다 160원에 사라, 아니 35원에 사라 그래도 절대 못 살 거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돈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A다가 3,000원 갈 때까지 그냥 두고 있다가 먹었다 그래도 그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운 나쁜 상황이 오면 한 방에 다 나갑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내가 이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나쁘고 운이 나빠서 사기꾼한테 한 번 걸리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믿었던 내 친구가 어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와서 이야기해주면 그 말을 내가 믿어버리고 내가 판단 근거할 지식이 없으면 한 방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문제점을 찾고 나의 욕망의 근원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스템,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이 낳은 괴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자본주의에 잘 적응한 겁니다. 자본주의에 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본주의에 잘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돈이 싫어,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이딴 소리를 왜 합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잘, 이 세상에 잘 적응하려면 자본주의에 잘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한 소리. 입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 당신들이 계속 가능하길 바라니까. 그래야 당신들이 가서 24시간 동안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고 엘리트들이 탈 차를 만들어내고 엘리트들이 살 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욕망에 지배되고 욕망에 지배되어서 엘리트들이 파는 제품을 사고 엘리트들이 파는 고점에 파는 자산들을 사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오늘은 공포와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이성이 날아가 버리고 그냥 동물이 되어 버리는 걸 이야기해 봤습니다. 투자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인간은 욕망이 극한을 치달으면 이성이 날아가 버리게 되고 또 공포의 극한을 치달게 되면 이성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점에 사고 저점에 매도하고,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깊게.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려면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깊게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떤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푸는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을 단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그것만 100% 이해하면 한 번 보고 다 봤다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신용화폐에 대한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제가 35세 그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 줄 압니까?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20대, 30대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인생. 집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대, 30대 그 함근기를 인생의 절정의 시간을 이것만 알았으면 그냥 끝이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더 좋았죠 시장이. 왜 아무도 내한테 이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 이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허탈감도 엄청 밀려왔고 투자나 장사나 똑같습니다. 장사가 뭐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투자 뭐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장사든 투자든 똑같다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자신 들여다 보십시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온갖 뉴스나 사람들이 전부 다 루나 클래식 때문에 망해서 자살했다. 누가 자살했단다. 야, 저 사람 주식에서 빈털털이 됐단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리죠. 주식이 엄청 올라갔을 때는 내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는 누가 얼마 벌었더라 한다. 야, 누구는 저거 해가 뭐 샀다더라. 누구는 뭐 해가 집 샀다더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리죠. 내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냥 나를 들여다보고요. 내가 지금 이 느끼는 공포는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 그걸 보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주입한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걸 보라고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은 어디서 비롯된 건지, 남이 나에게 주입한 욕망인 건지, 내가 원하는 욕망인지 보시라고요. 그러면 나를 보게 되면 욕망도 컨트롤할 수 있고 공포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따위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자신감 따위가 왜 필요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는 자신감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왜 하려 그럽니까? 내가 주식시장에 주식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온 상황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은 공포를 주입하죠. 그런 것들은 자신감이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상황과 내가 하는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치가 떨어진 건지 가격이 떨어진 건지 보시라고요. 이 상황이 진짜 공포인지, 그리고 왜 공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건지 그런 거 알아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삼성 주식을 내가 사는데 자신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재산 때려 넣으려고요? 대출까지 끌어서 땡겨 넣으려고요? 그 정도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 또 이유는 뭡니까? 내 욕망까지 들여다보시라고요. 은행에 놓아놓는 것보다 언젠가 삼성 주식은 올라갈 것이고, 은행에 10년 적금을 넣어놨을 때랑 내가 그 적금을 깨서 삼성 주식을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샀을 때랑
샀어 10년 뒤에 꺼냈을 때랑 어떤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돈이 더 불어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 판단이 안 되면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자신감 따위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1억이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주식에 넣는데 자신감 따위가 뭐가 필요하죠? 자신감을 왜 가져야 되죠? 불안하면 하면 안 되죠. 완벽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확신이 필요한 거지 자신감 따위가 왜 필요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할 때 자신감이 필요하죠. 무모한 걸 할 때 자신감이 필요하죠. 그때 가지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죠. 당연한 걸 하면 됩니다. 당연히 삼성은 망하지 않을 테고 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경기 완화가 되면 금리 완화가 되고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바뀌고 돈이 풀리는 시기가 또 오게 되면 왜 또 돈이 풀리는 시기가 와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 풀리는 시기가 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갈 때 50% 올라가든 2배가 올라가든 그 올라갈 내가 예측했을 때 10년이든 5년이든 그 상황에 적금을 들고 있는 거랑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어느 게 낫다 비교 판단해보고 나은 거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는데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 당연하게 낫다고 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왜 자신감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 긍정적인 생각 다 좋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바탕으로 뭘 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 그냥 나락인 거예요. 뒤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할 때 자신감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야 되죠. 무모한 도전을 대신 실패하게 되면 뒤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 정도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는 사람이라면 저는 해봐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래도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정도 생각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립니까?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보라고요.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고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공포와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이 쉽게 날아가 버리고 인간의 이성이 날아가 버리게 되면 오직 본능만 남아있는 한 마리의 동물이 남아있게 되면서 본능의 제일 우선순위 이 생존에 의해서 그 공포를 배제하기 원하게 되면서 공포나 욕망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그냥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택해버린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투자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욕망이 너무 지나치니까 누가 봐도 스캔 같아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고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누가 봐도 싼 가격인데 그때 팔아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공포와 욕망을 이겨내려면
나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볼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해야지만 이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십시오. 공포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